안녕하세요. 돈을 버는 본격 재테크 시간, 쩐의 전쟁 시간입니다. 투자 전문가 드래곤제이를 모셔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. 드래곤제이 씨,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드래곤제이입니다. 근데 제이인데 이 모자의 의미는 뭐죠? 네,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드래곤제이니까 제이 이니셜. 인사할 때 그럼 이니셜 어떻게? 이건 제이 그냥. 제이. 네,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아이돌 재테크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근데 일단은 아이돌 재테크 공유하기 전에 드래곤제이의 이런 재테크 노하우라든지 어떤 드래곤제이에 좀 설명을 모자만 말고 본인 설명을 좀 살짝 간단하게. 예, 저는 이제 한 10여 년 동안 증권사에서 그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문 그 애널리스트로 일을 했었어요.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제 뭐 그 요즘 엔터 회사들이 상장된 회사들이 되게 많잖아요. 뭐 SMYG, 뭐 하이브, JYP 그리고 뭐 스튜디오 드래곤 등등등. 이제 이러한 상장 회사들의 그 수익을 분석을 하고 주가를 또 분석을 해서 투자자들한테 이제 그러한 그 투자 의견을 이렇게 내는 그런 이제 애널리스트로 한 10여 년간 일을 하면서 그런 회사들을 이제 방문들을 또 많이 하면서 이제 정보들을 또 많이 받았었고, 그러면서 또 저는 이제 이 엔터 산업에 좀 더 이렇게 깊숙하게 정말로 들어가 보자라고 해서 실제로 그 가수와 아이돌의 그 매니저 생활을 또 좀 했었었고요. 그리고 매니저 생활했다는 건 직접 운전도 하고. 그럼요. 제가 로드도 하고 뭐 다 있었었습니다. 누구 하셨죠? 그 당시에 이제 조금 이제 유명했던 그 홍진영 씨. 가수 홍진영. 홍진영 씨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회사 홍진영 씨 소속되어 있었던 그 거기에 또 이제 신인 걸그룹들을 이제 트레이닝 또 이제 제가 또 담당을 했었어요. 그 걸그룹은 지금 어떻게 지내나요? 그 걸그룹이 이제 그때 그 디아크라는 걸그룹이었는데, 예. 이제 K-팝 스타에서 이제 상위에 입상했던 그 친구들 몇 명 이렇게 영입을 해가지고 했었었는데 굉장히 실력은 또 좀 출중한 그 애들이었고요. 그래서 뭐 잘 하다가 지금 아마 각자 개별적으로 이제 그 분리가 돼서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.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이게 이제 쩐의 전쟁인데 아이돌 얘기가 나왔어요. 아이돌 연습생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. 에피소드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, 돈과 관련한 에피소드는 없나요? 돈. 근데 아이돌들은 일단 굉장히 어려요. 대부분이 이제 15에서 한 20살? 이렇게 돼서 돈에 대한 것들은 이제 이 아이돌들이 나중에 크고 나서 얘네들이 이제 번 돈으로 뭘 하느냐로 이제 보통 이제 이야기가 많이 생기고 사실상 아이돌 이 초창기 때는 아이돌들은 돈을 많이 못 봅니다.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데 아이돌들을 되면 초반기에 돈이 많이 벌 거다 하는데 돈을 많이 못 벌어요. 왜냐면 이 기획사에서 처음에 몇십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거든요. 이 아이돌들한테. 그러면은 이 몇십억을 그 리쿠버를 하기 전까지, 즉 이제 리커버를 다 하기 전까지는 이 수익에 대한 배분이 거의 제로예요. 아이돌들한테. 그래서 데뷔를 하고 거의 3년에서 길게는 한 5년까지는 거의 배분이 굉장히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논란이 많죠. 뭐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돈을 뭐 배분을 안 해준다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좀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우리 그 일반 제조업들 또는 이제 뭐 바이오 기업들 이런 회사들이 처음에 뭐가 들어가죠? 투자 비용, R&D 비용, 연구 개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. 그리고 나중에 수익이 나는 부분은 이 연구 개발 비용을 다 상각 처리를 한 다음에 수익이 인식이 되는 거거든요. 마찬가지예요. 아이돌들이 이 개발하는 그 개발 비용들이 몇십억이 제조업으로 치면 똑같이 R&D 비용입니다. 그래서 이건 당연히 R&D 비용을 다 제하고 난 뒤에 이제 수익이 배분돼야지 이제 정산이 되는 건데, 이거 가지고 이제 뭐 내가 일을 했는데 가끔씩 이제 아이돌들이 뭐 이제 기자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막 이런 이슈가 이제 터지고 하는 거죠. 그럼 이제 궁금한 거로 바로 들어가면 그 아까도 이제 아이돌 수입이 얼마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아이돌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제 재테크로 성공한 스타일도 많은데 보통 재테크는 어떻게들 하는지 아이돌들은 좀 옆에서 봤을 때 일단 그 돈을 일단 많이 벌고 나면은 뭐 지인들 통해서 건너서 또는 이렇게 해서
PB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컨설팅, PB가 그죠, 이제 뭐 증권사 PB, 은행 PB들 이러한 분들이 이제 그 프라이빗 뱅커죠. 이제 붙습니다. 붙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재산 그 투자 포트폴리오 컨설팅을 해주게 되죠. 컨설팅 해주게 되는데 우리 뭐 이미 기사에서도 많이 이제 접하지만은 대부분의 이제 연예인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 게 바로 빌딩이에요. 부동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꼬마 빌딩 투자를 많이 합니다. 주식 투자는 의외로 많이 선호하지 않더라고요. 뭐 주식 투자가 이제 아무래도 하이 리스크라는 인식들이 이제 강하기도 하고, 그리고 한국의 주식 투자는 언제나 이제 이거는 뭐 저희 때 애널리스트 하면서도 많이 봤지만 박스권이에요. 박스권. 미국 시장처럼 이렇게 빵 이렇게 튀지 않죠. 그래서 요즘은 우리 일반 개미 투자를 또 한국 주식 시장보다 미국 시장 많이 가기도 하는데, 그래서 이제 연예인들, 특히 이제 아이돌들은 이거를 이제 볼 시간이 없잖아요, 시장을. 그래서 이런 꼬마 빌딩,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많이 묵혀둔다. 꼬마 빌딩 투자로 좀 성공한 사례라든가 좀 그런 걸 좀 얘기 들을 수 있을까요? 이게 지코 같은 경우가 이제 성수동에 그 4층 꼬마 빌딩을 한 48억 원 정도에 매입을 했는데 현재 시가가 한 600원. 60억? 네, 60억 원. 600원이 아니고요. 뭔가 재테크 뭔가 이상한데 이거 쩐의 전쟁인데 이게 재테크 전문가 맞아요. 네. 예. 60억 원 정도로 돼서 이제 그 좀 평가가 이제 좋다. 성수동 그쪽에 또 요새 아이돌들이 많이 네, 많고.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부동산 특히 이제 투자할 때는 무조건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쪽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비싸더라고요. 네, 비싸도. 그러니까 뭐 어디 뭐 특별 지역에 뭐 여기가 이제 앞으로 뜰 거다, 뭐 신도시가 개발된다 라고 해서 들어가서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굉장히 드물고, 그렇게 해서 뭐 상가 투자나 빌딩 투자해서 그 아직 그 이자 비용도 그 리쿱이 안 되는 사람들이 허다해요. 정말로 그런 데는 비추고요. 안정적으로 결국은 이 투자 수익은,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는 시간의 문제지 언젠가는 오르거든요. 그게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은, 그래서 한국에서는 특히 이제 무조건 서울에서도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상가 투자, 빌딩은 해야 된다. 왜냐하면 소비가 이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. 그래서 뭐 홍대라든지 뭐 성수동, 뭐 압구정, 청담 또는 뭐 강남 일대, 딱 여기 정도. 그럼 이제 이 지코도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, 지코도 그렇고 많은 아이돌 스타들이 이렇게 정말 전문가들만 알 수 있는 이런 재테크를 한단 말이죠. 꼬마 빌딩 재테크. 네. 이게 사실 일반인들이나 잘 몰라요. 어떻게 할지도. 근데 이게 정말 보면 실패 사례도 많이 없는 것 같고, 이들 뒤에 뭐 소속사라든지 아니면 전문가가 해주는 그런 것들이 좀 그럼요. 당연하죠. 당연히 연예인들, 이 아이돌들이 이게 부동산을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? 당연히 그렇죠.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돈이 벌리는 곳에 또 전문가들이 몰립니다. 그래서 당연히 이제 돈이 이제 많이 벌었다라는 게 이제 이렇게 이런 그 재테크 금융시장에 소문이 퍼지면은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붙습니다. 먼저 이렇게 아이돌 스타들이 나 이렇게 좀 이런 전문가 좀 찾아줘라는 케이스도 있고, 역으로 오히려 이 아이돌이 돈이 많이 벌었으니까 또 이러한 냄새를 맡은 이러한 PB들이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해서 미팅을 해서 이렇게 신뢰를 쌓은 다음에 큰 돈을 이렇게 맡기게 되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, 그럼 오늘 좋은 이야기 들었고 감사합니다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다음 주에 어떤 내용으로 좀 보실지.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. 뭐 여러 가지 재미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또 기대를 해주시고 정말로 재미나고 화끈하고 그런 내용들로 뜨거운 내용들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저는 쩐의 전쟁하면 저는 이제 드라마 쩐의 전쟁에서 조희정 씨 약간 노출실이 생각나는데 어쨌든 쩐의 전쟁. 노출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? 네, 노출. 쩐의 전쟁하면 자꾸 그 생각 떠올라서 다음 주 기대하겠습니다.